안녕하십니까, 김동산이 형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정말 미쳤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 박살났는데 전쟁도 나고 대출도 많이 안 해주는데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공급 부족이다, 오를 때가 돼서 오른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듯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직접 분석해보고, 또한 제가 감히 정부 대응책에 대해서 미천하지만 저의 소견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 아파트가 급등의 원인을 4가지로 핵심을 꼽을 수 있을 듯한데, 그 첫 번째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만들어낸 과잉 유동성, 이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 이재명 정부는 민생 안정과 AI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간 수십조 또는 수백조 원의 규모의 확장 재정을 운용할 예정에 있죠. 이렇게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가장 안전하고 유망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 때문에 진보 정권 때는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기까지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울 연간 아파트 공급량은 47,000호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 2026년도에 공급될 아파트 양은 11,000호까지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미 데이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가 없다는 이 불안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수요를 자극시켜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규제 역설에 있습니다. 본래 이 제도는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전세 낀 갭투자꾼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는 전세 낀 매물은 아예 팔 수 없다는 반대적인 뜻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의 공급을 댐으로 물줄기를 막듯이 원천 차단한 효과를 낳게 됐죠. 반면 수요는 갭 투자자만 걸러내고 선별적인 감소에 그쳤습니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의 핵심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엄청난 수급 불균형이 매물의 희소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판단도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DSR 규제 강화로 만든 부메랑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7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로 더 늦으면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산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에 주었죠. 이로 인해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수요, 즉 잠재 수요까지 상반기로 앞당겨져서 막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거래량과 가격을 폭발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이 4가지 원인으로 만들어낸 아파트 가격 상승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무엇이 중한데, 사투리죠. 무엇이 중한데로 주 해결 포인트를 잡아야 될 듯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인 집값 대응보다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재설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AI 주권, 소버린 AI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문제야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자산을 재분배하는 순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반면 AI 주권, 소버린 AI 문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제 속에서 국가의 미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영속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죠.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은 과거 박정희 정부가 쌀값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보다는 산업화의 혈맥인 경부고속도 건설에 우선시했다는 역사적인 사례와 정확히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신경망인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현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집값에 주목된 대중의 또는 언론의 시각을 180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 집값 상승에 조급함을 버리고 차라리 즐기기 바랍니다. AI를 구축하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과연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정부는 역발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골칫거리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새로운 목적세로서 안정적인 원천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10%만 상승하고 정부가 공시가율만 살짝 조율한다고 보시면 연간 5조에서 7조 원의 추가적인 보유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투자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값 상승을 즐기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에 환류시켜서 선순환 고리를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 과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판 쳐놓고 윤석열 정부가 내깔러놓은 현 부동산 시장은 시장 논리만 맡겨서는 절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 논리를 맡긴다, 요단강을 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규제를 풀면 정상화될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 규제를 풀게 되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풀게 되면 강남 아파트 하나 더 삽니다. 그래서 물론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게 맞긴 하는데 현 시점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정교한 미세 조정과 자본 유도를 전략을 병행하면서 집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스텔스 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3주택이든 2주택이든 1주택이든 DSR 강화와 초고가 주택 LTV 추가 규제 등으로 돈줄을 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머니라는 심리를 시장에 조성시켜야 됩니다. 당분간 높은 보유세, 양도세로 인해서 집가격은 올랐어요. 숫자적으로는 올랐어요. 하지만 내 실현 수익은 뭐냐? 숫자는 올라갔지만 실제 내 손 안에 남은 돈은 없다. 사이버머니 같은 심리를 시장에 조장시켜야 됩니다. 이게 옳으냐?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집가격을 잡겠다고 하면 조금 악의적인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본의 물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상향시키든지 장기 주식 보유 세액 공제를 많이 확대시키든지 여하튼 부동산으로 쏠린 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턴시켜야 됩니다. 유도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집가격이 안정화되면 요단강으로 넘어갔던 집값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다고 하면 현재의 반시장 정책은 알게 모르게 하나씩 알게 모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중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정상화시키고 규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시장 속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수 경제도 부흥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대응책과 관련된 소견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최종적인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다음같이 다시 요약할게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도 칭찬받기 힘든 영역입니다. 단기적인 집값 상승 개무시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힘을 역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AI 주권, 소버린 AI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의 부동산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어설픈 규제가 아니고 어설픈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무대책입니다. 무대응이 유대책이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직 현 시대가 아닌 전 세계의 경부고속도로, 즉 AI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바랍니다. 집값 때문에 당장의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AI 주권을 가진 기술 강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면 역사는 대통령이 이 고독한 결정을 위대한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